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키아벨리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을 꺼냈습니다. 군주는 인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국민이 60%를 넘어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해외 순방 전후의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마키아벨리까지 이제 모시게 된 이유는 예.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이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왜 MBC 취재진을 배제했는가 이제 그 네. 대목을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오늘자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채널 A 예. 기자나 CBS 기자는 따로 불러가지고 뭐 살짝 면담을 했다. 그렇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버린 전용기 내에서 두 사람만 불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전용 기자가 된 거죠. 뭐 물론 이제 취재 성격은 아니라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보기에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 배제죠. 다 배제인데 두 사람만 등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CBS와 채널 A인데 그 두 사람이 가게 된 연고도 가족에서 뭐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라 그래요. 가족이 법조인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삶의 궤적에는 네, 이 검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그다음에 검찰이 깔려 있는 연장선상에서 네, 네.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MBC는 검찰도 아니잖아요. 그냥 언론사야. 근데 언론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잘 못한 언론사인 거예요. 왜? 벌써 뭐 내 아끼는 후배인 한동훈을 건드렸죠. MBC가 건드렸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내 김건희를 건드렸죠. 네, 네. 그리고 나를 건드렸잖아요. 언제? 유엔에 갔을 때 비속어를 어떠한 언론사는 편견으로 대하고요. 예. 어떠한 언론사는 편애로 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준을.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법치주의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예, 함께 갈 사람들, 네, 그렇지 못한 언론사는 함께 가기가 어려운 언론사.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시종 일관 스타일 태도를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요. 그 이제 공사 구분에 대한 지점을 예. 지적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 윤석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사실 이번뿐만이 아닌 것인데 본인의 어떤 그 발언이 한 개인 윤석열로서의 발언이 아니었잖아요. 그 뉴욕에 문제였던 그렇죠. 발언은 예.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 문제였기 때문에 언론사가 지적한 것을 두고 철저히 배제를 해버린다? 이거 공사 구분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공사를 구분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단속하십시오. 윤핵관을 멀리하십시오. 검찰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반년 동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뭘까요?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음. 국민들은 요구를 해요. 야당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이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꼴로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0대 70대 이상의 적어도 절반 이상 60%는 그래! 이게 맞아! 박수를 치고 있고 서해 피살 공무원 북송 어민 풍산계 조사해. 다 때려잡아야 돼.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아야 돼. 이재명 수사해서 체포하고 구속해야 돼. 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만 받아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버틸 수 있고 결국 이 진실을 밝히면은 사람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나한테 올 거다. 예.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어도 10명 중에서 5.1명은 될 거다. 예. 5.1명이 되면은 무슨 문제야? 예. 이게 이른바 뉴노멀, 예. 예. 윤석열 저 웨이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여기서 등장하고 싶은 질문이 예. 지금 중도에서 넘어올 거야. 어떻게든지 하면 중도에서 넘어올 거라고 하는 뭐랄까요? 이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예. 근데요. 중도에서 안 넘어온 지가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할 때 언급했습니다만 예. 지금 몇 주째고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 그게 첫째고 둘째. 예. 둘째는 어쨌든 우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신 배종찬 소장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의 여론조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2, 63, 64, 65예요. 그러면 이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예. 국내외 교과서로 분석을 하면 그건 분석이 안 된다. 기존 문법으로는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없어. 예. 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예, 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자, 중도 지금 흡수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야? 큰일인데?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해석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 임기 5년이잖아요. 예. 5년 뒤에 중도가 흡수되면 돼요. 5년 뒤에 흡수를 어, 하면 된다고요?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도 안 들어와도 된다. 어차피 내가 국정 운영하고 예. 또 수사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면 네. 5년 뒤에 2027년 5월쯤 되면 5월쯤 아니죠. 3월달에 우리가 선거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3월달에 선거니까 네. 5월 9일까지는 대통령 임기잖아요. 네네. 5월 7일 중도가 들어올 거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앵커가 그 질문도 하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러거든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면 말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분석을 안 하면 분석이 안 돼요. 왜? 다 사례 연구를 해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기존 하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그렇죠. 그건 안 말씀이시죠?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쨌든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예.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기존에 하던 분석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마음이 좀 평온해진 상태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예, 왜 예.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러면 네. 중도가 흡수가 안 되는데 예. 이런 이야기는 100명의 농객이 오면 네. 99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안 보잖아요. 그죠? 예. 예. 여론조사의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이 아니라 검찰의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 조사 과학이라도 과학이 아닌 거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30%인 건 중요하지가 않다.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혁을 하면 이 지지율은 빵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러면 5년 뒤에는 국민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언론은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가요? 어떻습니까? 언론이- 언론이 뭐 물론 이번에 전용기 배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순방 가가지고 실제 취재 제한이었어요. 한일 정상회담 이런 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고 제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단 기이한 말이에요. 일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언론과의 전쟁으로 가는 건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었으면 벌써 뭐 취재를 보이콧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의 상황으로 그렇죠. 나아가고 있는데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대로 가는 겁니까?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쟁을 잠깐 보세요. 이 전쟁에는 3차원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은 뭐냐면 언론 대 언론에서 합니다. 언론 대 그러면 언론. MBC는 말이 안 된다. 근데 MBC는 취재 안 할 거예요. 네. 취재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겨레 경향도 취재를 하고 지금 민들레도 생겼어요. 시민 언론이라고 부르는. 민들레가 네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민들레 등등등은 계속해서 반윤 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내겠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 자 전용기에서 부른 동아일보, 채널A, 예. 동아미디어그룹, 예.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CBS. 예. CBS 뭐죠? 기독교 방송. 기독교죠. 네. 기독교죠. 예.
자, 불교 방송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대 언론의 대결이 아니라 언론 대 언론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자, MBC 취재진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지만 그러면 다 전용기를 타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다 타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조선일보 태도 달라. 동아일보 태도 달라. 네. TV조선 패널 불러다 태도 달라. 네. 채널A 패널 불러다 태도 달라.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언론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역사상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들은 결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국민이 MBC가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 왜 그래요? 그럼 모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견제해버리고 MBC를 배제해버리고 MBC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응징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보수층도 있을 거예요. 예, 있겠죠. 예.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박수 치는 사람들은 잘했어. 윤 대통령 우리가 원했던 게 이 스타일이야. 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뭐냐? 이걸 언론만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는 선거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지지율 보면 MBC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네. 왜? 네. 계속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근자감은 그거예요. 그래! 이재명 때리고 풍산개 때리고 서해피살 공무원 때리고 북성어민 때리고 북한 때리고 중국 간접적으로 때리고 예. 이러면 내 지지층들은 모여들지만 예. 중도층이나 MZ세대가 이재명한테는 안 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대선 때부터. 그 대선 이겼잖아요. 예. 대선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제외한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60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60의 국민들이 지금 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은 지금 뭐 이제 언론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죠. 언론 회사 쪽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오케이. 근데 국민은 그 60의 국민은 여기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항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감정을 표출해야 되겠어요?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30,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60이란 말이에요. 예. 자, 60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30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30은 누구냐? 못마땅은 해. 네. 못마땅은 한데 뭐 어떡하겠어? 마음에는 안 드네. 예. 그런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나가서 저 사람 끌어내려서 탄핵시켜야 되겠다. 네. 이 정도 수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머지 30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동력을 발휘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실망했거든. 2020년까지 밀어줬는데 부동산도 제대로 못해. 2021년 LH 사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궐선거 그다음에 대선 지방선거까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하고 윤석열이 못하지만 대안이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는 마음에 안 들어.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의 보수층들은 이재명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정진상이도 소환돼서 수사받았다는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해.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30%고 부정이 60이면 큰일 났어. 국민소통수상 뭐해? 빨리 대안 마련해.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죠. 전광판 볼 필요 뭐 있어요? 저 지지율은 5년 뒤에 내가 잘하면 된 거지. 그리고 큰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예. 이러면 이럴수록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진보층이고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왜?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 너무 사랑해. 예. 그런데 아내가 그 외국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네. 또 그걸 언론에 주목을 받게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여사가 갔으니까 기부금 좀 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뭐 그 병원은 캄보디아에 다 찌그러져 가는 병원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네. 내 아내가 음. 김건희가 이렇게 한미동맹 잘하려고 팔짱 끼고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차관했던 김종건 연세대 교수도 잘했다 그러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만 보면 못마땅해 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영수회담 꿈도 꾸지 말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제 바꿀게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뭐 사실은 대통령이 순방 나가서 뭐 진짜 동남아 순방에서는 굵직한 회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국내 정치권에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세요. 양비론적 접근 말고 배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주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보를 이번에 가서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관적 평가? 예, 주관적 평가. 예, 저는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에 나가서 이런 행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 나가서 그냥 단순히 아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행보를 하는데 그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가서 선행을 하니까 얼마나 국격이 빛나냐. 자, 한때는 김건희 여사에서 칭찬 일색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예. 아니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도를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윤상현 의원은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정치인의 발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윤상현 의원은 당권을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우쭈쭈해야 유리한 거예요. 네, 그렇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칭찬 일색이었다가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검찰 수사를 받잖아요. 네네.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칭찬해주고 잘해줬는데 검찰 수사? 윤 대통령 이러지 마. 나 괴롭히지 마. 이 이야기.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뭘 하든지 간에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가 아니라 무슨 코스프레가 됐든 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의 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비를 철철 맞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욕짓거리를 들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미운 털이 박혔어.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60%는 대통령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60%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만 해도 사진만 등장해도 모든 이유, 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끌어대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김건희 정말 짜증나. 온통 뭐 수술했겠고 뭐 줄리 뭐 다 나올 거예요. 다 소환돼. 그런 다음에 저 가식 뭐 도대체 진정성은 1도 없고 어디 눈곱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 왜 공식 일정 안 가고 이따위 행동을 해. 그리고 뭐 자기가 오드리 헵번이야. 그리고 장갑 끼면 제클린 케네디 흉내 내고 있어. 네. 뭐야 도대체. 그건 뭐냐면 이미 60%는 정말 전 세계가 찬사를 하는 행동을 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까게 돼 있어요. 왜? 까야 돼. 그 60%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60%가 대통령을 까고 싶은데 기도 쫑긋 안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까야 되겠어요?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김건희를 까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50% 넘을 때까지는 김건희 여사를 노출시키지 마라. 예. 왜?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으면 그때는 과반이 넘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잘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60이지만 60 중에서 30%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여기에는 뭐 개딸, 양아들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팬덤들은 뭐냐면 윤석열을 까고 싶어. 근데 윤석열 퇴진을 들면 또 후폭풍이 나와요.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후폭풍이 나오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멘탈을 가장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를 30%가 집중적으로 총공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중도층에서라도 안 됐다. 아, 김건희 여사 너무
얻어 터지고 맞으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중도나 MZ 세대가 왜 안 들어올까요? 김건희 여사의 누적된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도 그렇고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석도 그렇고 또 허위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중도나 MZ 세대 중에서는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약간 살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두들겨 맞는데 예, 예. 이렇게 이 정도 두들겨 맞을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까지는 아닌데 하지만 그걸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지. 왜? 누적된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뭐가 분석하고 뭐 다른 정상들은 일정 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 지금 이건 7대1, 8대1 정도로 그냥 두들겨 맞는 정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거를 뭐 따로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그럼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런 일을 실제 기획하고 지시하고 해서 이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개 일정 안 가고 그렇죠. 비공개 가는 것도 더 이상 뭐 저희가 왜 앙코르와트를 안 갖고 이런 분석 안 할게요, 소장님. 그렇다면 네네. 이런 그 비공개 행보를 보이는 일종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할까요? 아니 좋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좋게 보이려고 이걸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죠. 자기 스스로 이거 하고 싶어 굉장히 한다? 중요하죠. 자,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자, 화면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서 이것은 엄청난 이 기술이 투입이 된 거예요. 전문성이 투입된 겁니다. 자, 아이는 전방에 약 15도 아래쪽을 봅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한 45도 쪽으로 동서방향을 봅니다. 저 프놈펜 하늘을 봐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각도가 굉장히 지금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는 이 사진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할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건희 사랑으로부터는 들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도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쌍욕짓거리 할 게 분명하다. 김건희 여사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럼 나는 이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엄청난 비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행보에 대해서 취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예. 또 제2부속실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음. 또는 코바나 콘텐츠가 예. 뭐 경호실에서도 관여해서 음. 짐을 넘겨줬다는 비판 개의치 않는 거죠. 음. 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30%가 칭찬을 하고 있고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이 플랜대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썬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예요. 네. 또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썬소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하겠죠. 왜? 할 이유가 없죠. 왜?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순간 본인의 행보에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문 외교를 하러 갈 때 비행기 내에서의 김건희 여사가 바로 옆에 서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입이 거의 귀에 걸립니다.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에 대해서 윤석열 말릴 사람이 대통령이 없다? 제동을 걸 수 있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이게 본인으로서는 조용한 내조인 것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용한 내조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조용한 내조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의 판단은 이것이 조용한 내조인 거죠.
대통령 부인은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 순방을 간 네. 것이고요. 공인으로서 취재 영역에 놓여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비공식 일정을 함으로써 취재 영역이 잘 와닿지 않는 곳에서 이런 비공식 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과 사진들도 사실상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실제 취재 영역에 전달이 된 거겠죠.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문법을 대입시키기에는 이제 이미 너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또 본인의 대통령실 주변의 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네. 건희 사랑에 전달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전에 문제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걸 누가 전달했을까?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일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일까 동생일까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었어요. 예. 아니면은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던 인물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랬을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 예.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네, 네. 국민들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농단에 대해서 탄핵으로 끌어내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손에 달린 거에 생각할 줄 모르지만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해 올 때는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막을 방법이 있었어요. 탄핵을 막을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용의 주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설프고 예. 허술하고 결국 그것을 굉장히 또 집중해서 그 농단을 파헤칠 만한 세력도 존재했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지금의 이 집권 세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의 주도한 것이고 그것을 파헤쳐서 네. 끌어내릴 정도의 반대 세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전혀 다른 리더십 상황인 것에 대한 분석에 정말 우리가 무기력증을 느끼는 것을 떠나서 국민의힘을 보면 국민의힘 중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있는데 아이 없죠.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 말씀은 뭐냐? 사실상 축출당하려고 하고 있죠. 어느 순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정치 이 제도와 예. 정치 시스템 자체가 철저한 이익지향형 이기주의적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깡그리 거짓말인 거죠. 여야가 다 똑같아. 저는 획기적으로 선거를 다 합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 따로 뽑고 광역단체장 따로 뽑을 게 아니라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광역단체장 하원의원을 다 같이 뽑아야 돼요. 이걸 국민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나가서 힘을 모아야죠.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대통령제도 4년 중임제로 해서 꼼짝 마! 국민 이야기를 안 들어? 네. 너 없어! 바로 국민들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순방에 대한 평가는 해보긴 해야 되는데 순방 나가실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정부든 간에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외교하고 들어오면 지지율 올랐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이상하게도 해외 순방을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순방, 미국 순방, 동남아 순방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그나마 이번 동남아 순방이 제일 나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동남아 순방이 이번이 그래도 제일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도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여러 가지 지뢰가 있어요. 이미 지난번에 비속어 지뢰가 있었죠. 예. 이번엔 또 MBC와 충돌을 해버린 지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나가서 거의 무슨 이 깨닫놓은 보리짝 취급을 당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큰 위기가 오겠죠. 지지율도 한 3, 4%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다 만들었잖아요. 푸틴은 안 왔으니까 푸틴은 못 만났지만 다른 정상회담도 있고 한인리 정상회담도 있고 대통령이 또 내일은 또 뭐 네덜란드 또 다른 데 또 정상회담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지난 비속어 논란도 사실 MBC와 충돌은 했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MBC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서 대통령도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거의 쿼드에 준할 정도의 안보 협력체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분 좋은 것도 한몫했어. 왜? 네, 예. 이게 바이든의 경우에는 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네바다주 승리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고 상원은 살았네. 상원이 외교 안보예요. 미국은. 하원은 국내 경제고 예. 상원이 외교 안보거든. 미국은 외교 안보가 중요한 나라잖아. 살았네. 살았어. 이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충격 와가지고 들어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떤 발언을 해줬냐면 확장 억제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이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막아주겠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일본도 뭐 좀 일본하고 한일 회담은 성과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50분을 어떻게든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지난번에는 국기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국기 있었어요. 또 50분간이라 했어요. 또 민감한 내용.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차피 이건 한일 정상회담은 예. 시간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국기와. 일단 1번 조건 국기 있어야 된다. 예. 2번 50분은 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인데 예, 예. 한중 정상회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민감하게 안 갈 것 같아요. 네, 네. 비교적 저는 그래도 지난 두 번의 순방과 네, 네. MBC 덕분에 네. 대통령이 초긴장과 집중을 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1에서 한 2%포인트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왜? 워낙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또 예, 예. 이 IRA법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호의적 발언도 나왔고 네. 이런 게 적어도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순방이 뭐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성과가 있었냐 여부를 떠나서 이전과 비교해 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두 번은 참 뭐 그 시기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좀 정상회담다운 정상회담 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1 내지 2%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죠. 영국 순방, 미국 순방, 동남아 순방은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보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등 해소가 될 거라는 일정 부분 기대감도 있어서 뭐 중국 증시도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고 뭐 미국 증시도 뭐 나쁘지 않게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는 건데요. 네. 중국 쪽이 한국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떨까를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어떤 외교는 미국과 중국을 줄타는 외교가 아니라 미국 일변도로 갔던 것 아니냐는 일종의 우려와 불안함들이 있더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중국과는 별 좋을 일이 없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더 길잖아요. 연장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단 이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1순위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니야. 그러면 미국에 더 밀착되는 한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북한에서 예. 어느 쪽 편을 들겠어요?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예, 예. 하지만 한국하고도 큰 충돌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은 5년 동안 앞으로 자기 임기 연장된 기간 동안에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면 시진핑은 서서히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나옵니다. 중국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지탱되는 것은 경제예요. 시장 경제. 그래서 저는 한국과 혈통을 빚으면 중국도 약간 중국 경제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예.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밀착된 관계로 가기는 어렵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레버리지로 한 북한에 대한 견제도 어려울 것이다. 왜? 북중러는 더 뭉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어떤 얘기는 뭐? 미국에다 포탄을 팔았어?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샀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그러면 푸틴은 뭐냐? 이번에 G20도 불참했지만 한국이 그랬어? 그러면은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디젤이나 러시아가 생산하는 희귀한 지하 자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중국은 또 히토류가 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안 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밀착되면서 반도체 최종 생산품에 대한 IRA 지원들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거의 반제품 상태로 가져가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자동차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시장 규모는 좀 적다 하더라도 상당한 또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거리가 유지된 채 일정한 간극이 있는 존재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예. 적어도 그러면 미국과 일본을 통한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데 그래서 이건 문제죠. 앞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임기 2년차, 3년차 지나는데도 지지율이 한 25에서 29에서 32, 3 정도가 되면 이건 약발이 이제는 대통령의 그런 본인 방식의 마이웨이가 안 먹혀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는 끌어들이느냐? 경제에서 자영업이야.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 와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이 우리가 사실상 인구 분포에서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 자영업에서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 끌어와서 40%가 안 만들어지면 총선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이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기승전 자영업까지 오긴 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해외 순방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좀 종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모시고요. 현상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기대보다는 사실상 뭐랄까요? 내려놓음, 포기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께서는 일정 부분 많은 걸 내려놓으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우리는 현실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네, 해드리면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떤 현상이 3단계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네. 정치적 무기력증. 이제 국민들이 뭔가 예. 이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질 않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전의 일상화. 내전. 계속해서 전쟁일 거예요. 언론과 윤석열 정부의 전쟁, 여야 간의 전쟁, 예. 검찰 대 이재명의 전쟁. 네. 그러니까 총성 없는 그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봐야 돼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챙겨야 되는 정교한 지금 국제사회가 먹고 사는데 모든 신경을 초집중하고 있는 것이 경제잖아요. 예.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된다? 경제의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5년쯤 뒤에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기차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돼. 기차가 오기 전에 대비해서 그 기차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오늘 소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치적 무기력증에 또 빠지면 안 될 것 안 같긴 되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바꾸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예. 것 같아요. 오늘 정치 마키아벨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마키아벨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